요즘 이런 장면 자주 보이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날도 춥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다들 묵묵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두바이 쫀득 쿠키입니다. 여기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줄에 선 사람들 아마 몇 시간 전에는 요즘 돈 쓸 데가 없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쿠키 하나에 10,0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뉴스를 켜면 온통 이런 이야기잖아요. 경기 어렵다, 금리 높다, 소비 얼어붙었다. 다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쿠키 하나 사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줄을 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들 지갑을 닫았다면서 왜 이 줄은 점점 더 길어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쿠키 맛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가 왜 맛있는지도 왜 SNS를 뒤덮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겁니다. 이런 유행은 경기가 좋을 때도 나쁘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바로 이 타이밍에 터졌다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쓸 곳을 못 찾아서 안 쓰는 거 아닐까? 이건 디저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의 온도,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쿠키 열풍, 정말 단순한 유행일까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는 줄어든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모든 소비가 동시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불황이 오면 사람들은 큰 소비부터 멈춥니다. 집, 차, 투자, 해외여행. 미룰 수 있는 건 전부 미룹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은 큰 지출은 막으면서도 지금 당장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소비에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갑을 엽니다. 이상하죠? 돈이 없다면서 왜 쓸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한마디 낯설지 않으시죠? 이게 바로 불황형 소비의 핵심입니다. 큰 꿈은 포기하지만 작은 행복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심리. 그리고 그 심리가 지금 쿠키 앞에 줄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이 구조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인생이 흔들릴 정도는 아닙니다. 특별하긴 하지만 내일도 사야 할 만큼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사치, 불안한 시대에 가장 안전한 만족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쿠키가 먹고 싶어서 줄을 선 걸까요? 아니면 나도 한 번쯤은 이라는 마음 때문에 선 걸까요?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이건 버티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납득시킵니다. 이 정도 소비는 합리적이야.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안 사면 손해다. 다들 사는데 나만 안 사면 바보다. 비싸도 살 사람은 산다. 3년 전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쿠키든 아파트든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건 계산이 아닙니다. 이건 군중심리입니다. 그리고 군중심리는 언제나 불안할수록 더 빨리, 더 강하게 퍼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이 쿠키 열풍이 끝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이게 정말 쿠키에서 끝날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다들 힘들다면서 왜 소비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경기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불안해서 쓰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현재에 매달립니다. 내일이 불확실하니까 오늘의 달콤함이라도 붙잡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명품 소비는 늘고 해외여행은 줄었습니다. 고가 카페는 사람으로 넘치는데 자동차 판매는 급감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답은 명확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었고 저축하면 미래가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집값은 너무 올랐고 저축이자는 물가를 못 따라가고 주식은 널뛰고 큰 목표를 향한 길이 막혔을 때 사람들은 작은 보상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쿠키입니다. 그래서 한정판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작은 사치입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라 심리적 생존 전략입니다. 문제는 이런 소비 패턴이 반복될 때입니다. 작은 사치는 늘어나는데 큰 결정은 계속 미뤄집니다. 한 달에 쿠키 10개는 사도 전세 계약은 못합니다.
카페는 매일 가도 자동차는 5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이건 경제가 건강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소비의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소액 소비는 폭발하는데 중대형 소비는 얼어붙는 현상. 왜 위험할까요? 경제는 순환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 집을 사야 건설사가 돌고 건설사가 돌아야 철강이 팔리고 철강이 팔려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모두가 큰 소비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의 큰 바퀴가 멈춥니다. 작은 바퀴만 빨리 돌아봤자 전체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패턴이 스스로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남들도 안 사는데 나만 살 순 없지. 이 한 문장이 수백만 명의 입에서 동시에 나오는 순간 경제는 정말로 얼어붙습니다. 혈관은 점점 가늘어지는데 당장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했던 시기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두바이 쫀드 쿠키 유행은 언젠가 사라질 겁니다. 모든 유행은 그렇게 끝납니다. 6개월 뒤엔 다른 이름이 그 자리를 채울 겁니다. 크로플이었고 마라탕이었고 흑당 버블티였던 것처럼요. 하지만 사람들이 왜 그 쿠키에 열광했는지는 숫자보다 오래 남습니다. 중요한 건 쿠키가 아니라 그 쿠키를 사게 만든 마음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만든 그 불안함. 나도 한 번쯤은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그 결핍감.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사람들은 무엇이 불안한 걸까? 저들이 정말 원하는 건 쿠키일까? 아니면 그 너머의 무언가일까? 경제는 숫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선택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GDP가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먼저 멈춥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사람들의 대화가 먼저 조심스러워집니다. 유행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십시오. 거기에 진짜 경제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무언가를 샀습니까? 그게 정말 필요해서였나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채우려던 건 아니었나요? 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답 안에 지금 우리 경제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